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4 연세대학교 지구과학 논술 OT 강의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지구과학 논술은 9월 23일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9월 6일 날 모평 끝난 다음에 9월 9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이제 재학생들도 있겠지만 재수생도 N수생들은 편안한 평일 시간에도 얼마든지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100% 논술이기 때문에 뭐 수능에서 좀 자신이 없거나 내신에서 좀 약간 삐끗한 학생들은 마지막 챌린지다. 그래서 논술 100% 전형이니까 논술 만점 맞아서 미러클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9월 23일 날 좀 지금 보통 10월 초에 봤는데 올해는 2024년 대비는 좀 빨리 보죠. 자, 그래서 9월 9일 날 개강하는 대비 OT 강의 그 작년도 기출문제를 보고 한번 우리 미러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형별 전략 논술 답안 작성 이거 다 일반적인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강사진들 있고, 자, 그리고 수학 60, 과학 40점인데, 물론 수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학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 지구과학 강의죠. 특히 지구과학 보는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연세대 지구과는 조금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다 대치동 학원 와도 지구과학 하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은 지구과학을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과학 보는 학교들 있죠? 지구시스템공학과, 천문우주공학과, 그 다음에 도시공학과 이렇게 돼 있고, 예.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2023학년도. 2040년 대한민국 고흥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화성탐사선 연세로호는 화성에 착륙하였다 그랬고요. 연세로에 탑승한 유명 지질학자 미르러 박사는 착륙선 가까운데서 여러 암석에 포함한 지질구조를 발견했고 분석 결과 미르러 박사는 A 암석은 반려암. 자, 여러분 반려암, 삼로암, 화강암은 알다시피 화성암이죠.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 천천히 굳은 걸 얘기합니다. 특히 반려암, 삼로암. 자, 반려암은 염기성, 삼로암은 중성, C암석은 이제 화강암은 산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1번에 대한 내용, 읽지 않을게요. 1번은 뭐 신세대 사기 형성된 화산, 200개 굉장히 많죠. 특히 후지산 비롯해서 모로비지쯤엔 불연성력 깊이가 35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수성은 핵의 급격한 냉각 때문에 쭉 나와 있고, 수성의 적도를 따라 측정한 둘레는 초기 생성이 상당히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도, BA의 지층에 대해서 높다는 사실, 또 수성은 생성된 이후에 대기와 바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풍화작용은 사실상 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자, 미르러 박사가 어떤 지질 구조 보면 이것도 아래로 봤으니까 이거 뭐 관입된 것 같죠, 그렇죠? 지층이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수평 퇴적의 법칙, 관유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되고 1번에 대한 내용. 1번은 지금 여기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저 위에 북미판이 충돌하는 그런 경계. 그다음에 수성 표면에서 북쪽인데 자, 왜 이런 지층이 나타났을까? 뭐 단층 같은 거겠죠, 역단층 정사층인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지층의 선후관계 해석하는 거, 지사용고의 법칙, 그 다음에 판구조의 법칙에서, 그 다음에 기권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지질구조에서 수성은 어떤 지질구조가 됐을까, 수축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지문 가에 제시된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문제 1의 1은 아래에 제시된 지사 해석 법칙 이용하여 암석 ABC가 생성된 순서를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칙 하나. 그러니까 아까 이게 좀 뭐죠? 뭐 수평 퇴적의 법칙, 뭐 지층 도중의 법칙. 자, 거기는 알다시피 뭐 화석이 없기 때문에 그죠? 관유의 법칙 그죠? 이런 것들 설명하면 되겠고 생성 순서 아까 그건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유를 정확히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진리구조의 내용 추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 아에 대한 1번 내죠. 1번 토호쿠 지방의 화산을 포함한 지각의 종류를 추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그랬죠. 자,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기 플럼 구조라든지 판 구조론에서 우리 열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판 구조론을 결합해서 하는 거. 그래서 뜨거운 플럼, 차가운 플럼 설명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죠? 뜨거운 거, 염기성. 그다음에 세로 치고 깊이 가로치고 온도를 나타내서 그려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토호쿠 지방의 화산 마그마가 어떻게 분출되는지. 그래서 화산의 순상화산, 그다음에 성층화산, 종상화산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구조론 관점에서 되고,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섭입대, 그죠? 발산형 경계. 1번은 지금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 섭입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세요. 수성 내부의 수칙의 둘레의 감소가 D라면은 반지름 어떻게, 이게 뭐,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높이 변화의 자전 영향을 무시하는데요. 원주율 파이로 계산해서 어떤 단층이냐. 뭐 역단층이었으면 되겠는데, 상반인지 하반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문제 3은 자, 다양한 지질 구조 해서 역단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내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 그렇죠?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역단층이 되겠죠. 횡압력을 받았으니까. 자, 그다음 라번 보시면 여름철에는 북반구 열대 태평양에 발생한 태풍이 북상해 우리나라 직간접 조세죠. 그래서 쭉 거기 이제 우리나라 태풍이 다가오는 거, 그 다음에 남해안에 보이는데 뭐 ABC는 각각 300헥토파스칼 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해가 떠 있는 동안 평지에 햇빛 가열되는 대류, 그래서 여기 1000헥토파스칼에서 800헥토파스칼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한 국지성 뇌우란 내용, 그죠? 뇌우의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설명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위도와 저위도 지역의 편서풍과 무역풍 표층해를 유도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구 자전에 의한 에이크만 수성, 그죠? 연안 용승, 침강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서안 강화 현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금방 나왔죠? 여기 지금 거기 우리나라 염점 300헥토파스칼 등한면, 얘를 수평 분포를 쭉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맑은 날 대류가 강한 동안 기압 분포를 나타냈죠. 자, 여기 지면에서 쭉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북반구 해수면 높이 등고선. 이건 뭐 당연히 서안 광화 현상을 설명하면 되겠죠. 여기는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느린다. 그리고 방향을 이제 북서 방향까지 방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의 발생, 이동, 소멸 과정. 태풍이 어떻게 돼서 무역풍대에서 전환점을 지나서 편서풍대로 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기압은 상승한다. 이런 내용 설명하면 되겠고, 태풍의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 태풍의 오른쪽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왼쪽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오른쪽 방향이 위험한 방향이다. 이런 것 좀 설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균풍, 경도풍, 지상풍, 그 다음에 공기와 지면과의 마찰, 전향력, 그런 이제 우리가 경도풍에 대한 계산 문제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구과학 2 내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역학적 평형에 대한 식, 그거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 운동이 이제 종강 규모가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큰 규모, 작은 규모 설명해야 되겠고. 자, 에이크만 수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해류와 바람, 그러니까 표층 순환과 해류와의 관계를 반드시 접목시켜서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4를 보면은 제시문 라에 제시된 우리나라 여름철 태풍에 대한 글인데, 자, 쭉 보다시피 평양과 풍속 아까처럼 오른쪽, 왼쪽 구분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 지역의 바람이 태풍의 이동 경로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상륙함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육지에 상륙하느냐, 바다에 상륙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근데 태풍의 이동 경로를 우리 이제 요즘 슈퍼컴퓨터로 하지만 우리나라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 독일 기상청 조금씩 차이가 나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계산상 차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능력의 차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체 상태로 가정하고 어떻게 바람이 불 것이냐 이런 내용을 했죠. 그래서 태풍의 이동 발생, 그다음에 지금풍, 경도풍, 지상풍과의 관계, 그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에 나타난 기업의 수평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학적 계산, 그레디언트와 물리적 내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 이동, 속력 변화, 자, 물리 내용이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되고, 자, 5문제가 나왔네요. 수지 기압 분포에 대한 글을 읽고, 자, 서쪽 지역의 비가 그친 후 그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추론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과학2 정역학적 평행을 가정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비가 그친 후 달라지는 기압 분포.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구과학 1에서 이제 한냉전선 통과 후, 온난전선 통과 후 기압 분포, 이것도 기준으로 해서 기압 경도력과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지구과학 2 내용을 접목시켜서 답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역학적 평형, 대기압, 그리고 힘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등압선 사이의 두께, 그죠? 압력 차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평 기압 경도력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6문제. 자, 그리고 바에 제시된 해양 표층순환의 원인, 글을 읽고 답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등고선 ABC의 크기를 비교하고 해류의 방향과 힘의 방향을 화살표를 표시하라. 결국 뭐예요? 에이크만 수성에 대한 내용과 정역학적 평형을 같이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고선 값에 비교를 한다. 그리고 해류의 방향과 팔방위선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죠? 6의 2번은 저위도 지역의 해수의 열 에너지가 중위도로 빠르게 수용되는 지역, 어디가 제일 빠를 것이냐는 것을 선택하고 빠른 열 수용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구의 자전과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에이크만 수성, 지형류 설명하겠죠. 자, 그래서 대양에서 관측되는 표층 해류의 수평 구조, 즉 서안 광화 현상 같은 걸 설명해야 되는데, 뭐 다행히 엘니뇨, 라니냐는 그렇게 정확하게 올해는 출제 안 됐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슈퍼 엘니뇨라서 엘니뇨에 대한 내용도 출제될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과학 논술 2023학년도 토대로 2024 지구과학 만점, 논술 만점을 위한 OT 강의였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